사람이 적으면 힘이 없나요? 힘이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좋은 날이죠, 그죠? 안 좋은 날인가요? 비가 이렇게 오시는데 오셨으면 뭔가 뜻이 있어서 오늘 오신 것 같은데 별 뜻이 없어요 오늘? 혹시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지금이 아마 날짜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화살표 어딨지? 10월 5일 맞죠, 그죠? 10월 5일이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별 생각이 없으신가? 요새 아이들이 공부를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부족한 점이 뭘까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어머님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딱 생기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실을 확인을 해본 적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내가 뜻에 안 맞으면 믿지 않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은 얘기들이 두고 있는데 그런 사실들 중에 과연 요 10월 5일쯤 어떤 걸 갖다 생각을 갖다 해야 될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10월 5일은 중간고사 기간 끝나거나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이 시점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항상 모든 시점이 다 중요한 것처럼 지금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냐면 갑자기 2022학년도 입시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2022학년도 입시가 뛰어들면서 갑자기 2021학년도 아이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지금 2021은 누구도 책임을 지금 안 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2022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막 부각하고 있으니까 2022학년도 입시 설명회를 가면 난리가 아니에요. 지난번도 여기 왔을 때 2022학년도에 관한 얘기했었지만 그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으셨거든요. 지난번에 서울서 설명회를 하는데요. 1,700명 오셨어요. 광주, 대구, 대전 이렇게 내가 설명회를 갔다 하는데 꽉꽉 차서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근데 2021은 안 불안하냐 이거죠. 혹시 2021이 재수를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021학년도 아이들은 원서를 갖다 쓸 때 적극적으로 쓸까요? 소극적으로 쓸까요? 적극적으로 못 쓰죠. 자꾸 낮춰서 써야만 되는 일이 벌어지 안정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정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또 하나 좋은 현실이 하나 생겼잖아요. 어떤 현실이 생겼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사실이 하나 생겼잖아요. 2021학년도가 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짜증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갖다 하자는 얘기니까 생각을 갖다 하시고 편하게 얘기하고 가시면 돼요. 어떤 것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을 2021학년도 요번 아이들한테 바로 지금 현재 고1한테 적용을 시켰을까요? 간단하잖아요. 학생 수가 줄어요. 학생 수가 준다는 얘기는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한데 조건은 뭐여야 돼요? 대학 정원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상위권 대학들은 정원이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원이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앙대를 갔다 갈 수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위 대학 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원서 쓰는데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소극적으로 써야 돼요?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소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밑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준비만 해놨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2하고 2021하고 2020하고 어떤 변화가 있냐 이거죠. 그럼 2020학년들 현재 고2 아이들 현재 고2 아이들이 원서를 갖다 쓰면 적극적으로 쓸까요? 소극적으로 쓸까요? 거기도 소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죠. 재수를 하면 난리가 나니까. 걔들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고 지금 여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니까 천양지 차이라 이거죠. 그럼 한번 갖고 있는 책 11쪽을 한번 잠깐 봐보실래요? 11쪽. 11쪽을 갖다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수능에 관련된 과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보시게 되면 국어는 같아요, 달라요? 국어는 같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화법과 작문, 문학과 독서와 문법이겠고 화작, 문화, 독서, 언어 중 언어 배치 중 언어만 출제한다 그러니까 국어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누구랑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고1과 현재 고2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중3 아이들은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이때 선택이니까 이때는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1학년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국어는 별 문제가 없어요. 수학 가봐요.
수학을 갖다 가시게 되면 수학 가형은 보통 자연계가 보는 게 수학 가형이라는 거고 수학 나형은 보통 인문계가 보는 과목이라고 하는데 수학 가형인 2020학년도까지는 미적투,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가 시험 범위예요. 근데 이게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이죠. 근데 이게 2020학년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학, 수투, 선택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2020학년도 아이들이 재수를 갖다 하면 미적과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 했던 아이들이 수학과 확률과 통계, 미적을 갖다 해야 되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교육 과정이 달라졌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빠지고 한 게 생기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영어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영어 문제 없어요. 사탐은요? 문제 없고요. 과탐은 문제 없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과목은 뭐예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학을 갖다가 12쪽 보세요. 12쪽 보시면 12쪽에 보시면 거기에 수완에다가 우측에 있는 수완 밑에 보시게 되면 수완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거기다 별표 하셔야 돼요. 수완에 별표를 갖다 해야 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얘들이 올라가면 수완이라는 과목을 배울 거예요. 수완을 배우는데 수완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미적2에 있었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미적2라는 것은 이과가 배웠던 거예요? 문과가 배웠던 거예요? 이과가 배웠던 미적2에 있었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하고 삼각함수가 어디에 들어옵니까? 수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2학년 1학기 때 수완이라는 과목을 갖다 배워야 되는데 이 과목이 만만하다 만만치가 않다? 만만치가 않은데 수능뿐만 아니라 무엇도 마찬가지다? 내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될 수 있다? 승부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고등학교 2학년에 배울 이 수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과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결국은 여기서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수능이라는 과목이 2020학년도, 2021학년도에 변화가 있다, 없다? 수학만 변화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2020학년도가 원서를 갖대 수학 때문에 제대로 못 쓸 수는 있겠다. 이해가 되시겠죠? 되시겠어요? 자, 그럼 10월 5일쯤 됐을 때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우리 아이가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 나왔죠? 나왔죠, 그죠? 그럼 이 내신을 갖다 보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으면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가면 참 유리하겠다 이 생각을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1학년 성적은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언제 성적이 많이 들어가요? 2학년 때 성적이 이제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2학년 성적을 갖다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될지 약간 방향을 선해야 할지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쯤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중간고사를 딱 봤으면 이제 중간고사 이 아이가 몇 등 했는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몇 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기말고사에 무엇을 대비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 국어시험을 봤어요. 이 국어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자, 쉬웠다고 한다면 기말은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어려워지는 거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국어시험을 딱 봤는데 내가 우리 학교 300명이에요. 300명인데 국어시험을 봤는데 30등을 갖다 했어요. 그럼 걔는 몇 등급이에요? 300명이 11%니까 2등급이죠. 그죠? 그럼 이 친구가 1등급으로 갈 수 있려고 한다면 300명 중에 몇 등이었던 12등이었던 아이의 점수를 보여야 되겠죠. 그 점수하고 우리 아이 점수하고 차이가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서 내가 중간 기말고사 때 국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지 조금 해야 될지에 대한 강도가 필요하겠죠. 뭔 얘기 하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끝나고 나면 걔가 몇 등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걔가 몇 점 맞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애가 다음 기말 시간 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지역별 인원을 갖다 보는데 어디 지역이 제일 많을까요? 당연히 서울 애들이 제일 많겠죠, 그죠? 21.4%예요. 그러니까 총 수험생 중에 몇 %가요? 5분의 1이 서울에 있고요. 경기도 애들은 어디 있나요? 27.4. 경기도 애들도 많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경기도 서울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기를 원할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뭐가 셀 수밖에 없어요?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를 갖다가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보내려고 한다면 결국 어디 있는 아이들과 집중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게 안달이 나겠죠. 그럼 그 아이들이 거의 몇 %입니까? 절반이잖아요. 서울과 경기만 해도 50%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갖다 하니까 이게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갖다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들.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갖다 해보면 서울 보세요. 서울 가형과 나형이 있으면 가형을 갖다 선택을 많이 하는 지역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까요? 못하는 아이들일까요? 잘하는 아이들이겠죠. 가형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가형 선택을 보시게 되면 서울이 36.1이고요. 경기가 31.4예요. 그런데 인천 보시면 25.5예요. 그럼 인천 아이들은 성적이 많이 나오는 아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만약에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신경을 갖다 쓴다면 어디에 신경 쓸까요? 학생부 교과에 신경 쓸까요? 학생부 종합에 신경 쓸까요? 논술에 신경 쓸까요? 조금이라도 종합에 신경을 갖다 써야 좀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학생부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학생부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대학을 갖다 가야 될지를 갖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태생적으로 우리 아이는 경쟁률이 높은 곳에 있다. 그리고 학력이 우수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 아이들이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한다면 정시라는 것을 갖다가 노려야 된다, 안 노려야 된다? 노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냐하면 내신 좋은 아이들이나 또는 학생부가 좋은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이나 일반고등학교에 많이 있어서 그 아이들과 경쟁을 갖다 하려고 한다면 다른 면의 경쟁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나?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게 뭐예요? 윌리를 찾아라 그런 거잖아요. 수험생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수험생이 너무 많아서 대학은 우리 학교 올 때 좀 신발을 좀 신고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어떤 신발을 좀 신고 왔으면 좋을까요?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발은 자기한테 맞는 신발. 그게 마이 슈즈잖아요. 그게 내신이에요. 뭘 신고라고요? 내신을 신고라겠어요. 내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갖다 볼 때 내신 좋은 아이가 성적이 좋은 아이, 나쁜 아이? 좋은 아이고 그 아이가 수능도 좋은 아이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학교 내에서 내신은 좀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보통 내신 5등급, 6등급이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은 좀 어렵겠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그 아이가 수능 성적이 정말 좋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한 판단을 갖다 일단 학교 내에서 판단을 갖다 해야 된다. 근데 이 내신을 갖다 보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저기 있는 신발들이 같은 신발이에요? 다른 신발이에요? 저게 같은 신발인데 자꾸 다르다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값어치가 같으면 물론 색이 다른 건 분류 다르겠지만은 값어치 면에서 보면 가격이 똑같으니까 같은 값어치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봉사활동 조금 더 했다고 나는 조금 수학 성적이 좋다고 이게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저건 다 같은 거예요. 그럼 대학이 보기에 다른 게 뭘까요? 이게 다른 거죠. 네가 3년 동안 언제 3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네가 이 학교 내에서 정말 열심히 한 게 뭐가 있었는지 이걸 찾고 싶은 게 대학이라 이거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나빴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좋아진 아이가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좋았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좋은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굴 더 선호할까요? 두 번째가 더 좋은 아이겠죠. 항상 좋았던 아이가 좋은 아이 아닌가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는 어떤 면이 좀 보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는 처음에도 좋았고 끝도 좋았는데 처음과 끝이 좋았는데 그 안에서 이 아이가 뭔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전혀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아이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 두 번째 아이는 뭐가 있을까요? 발전이라는 면이 좀 있는 거잖아요. 거긴 자기주도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3학년의 성적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무조건 좋아야 돼요. 무조건 좋아야 돼요. 3학년 때는 무엇 하는 시기예요? 공부하는 시기죠. 공부하는 시기니까 무조건 좋아야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까지
뭔가 성장하게 있는지가 굉장히 대학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내신 성장 말고 키 큰 거 말고 그 성장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갖다 한번 생각을 갖다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이는 전교 몇 등이라고 생각하죠? 전교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드시는 거잖아요. 이 뻔뻔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 뻔뻔함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대학은 다른 애보다 더 우수한 게 아니고 다른 우수함이 뭐가 있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우수한 게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뭔가 원서를 갖다 쓰지. 그게 없으면 일반적인 원칙하에 지배가 되어진다면 내신 좋고 수능 좋은 아이면 뽑힌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가 정말 다른 애들보다 정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한테 뭐를 못 주신 거예요? 그 아이의 방향성을 못 주신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짧게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30초든 1분이든 한번 우리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지? 공부 안 하는 아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다른 애들보다 좀 잘하는 게 뭐가 방향 감각이 좀 좋았던 아이도 있지 않나요? 다른 애들보다 뭐 축구를 잘할 수도 있고 다른 아이보다 뭐가 좀 특이한 것이 있지 않나? 얘는 이런 걸 좋아했다는 거. 얘는 뭐 아무것도 없었나요?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 그냥 검정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일 거 같고 애가 진짜 좋아해요? 검정색. 아, 흰색? 흰색 이런 건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진짜 아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애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애가 혹시 좋아하는 건 있는데 엄마한테 얘기를 못하고 있는지 혼날까봐. 애들 굉장히 순진하고 착하지 않습니까? 정말 얘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 좋아하는 걸 하고 살아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걔가 그 좋아하는 걸 해야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큰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한테 재미있으면서 그리고 그게 삶의 그 방향성까지 주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대학은 아이들에게 세 가지 서류를 통해서 아이를 갖다 보고 싶어요. 어떤 세 가지 서류냐면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추천서. 이 세 가지를 갖다 보고 싶어 하는데요. 추천서는 없어져 가나요? 안 없어져 가나요? 추천서는 없어져 가요. 추천서는 없어져 가는데 추천서 역할을 갖다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맨 마지막에 있는 행동종합의견. 선생님이 써주시는 두 개의 생각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써주시는 이야기, 고등학교 2학년에 써주시는 그 이야기. 그 아이가 그게 추천서 역할을 갖다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있다 생각하시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소서가 있으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할까요? 자소서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한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면 자기소개서의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학생부에서 출발을 갖다 해야 되는데 어머님들은 학생부가 잘 써주길 바랐는데 그 잘 써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필요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명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명사란 이야기는 그 아이가 그 수업 시간에 뭔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 게 있어야만이 적힐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만 사실만 있으면 그 나머지 얘기들은 어디서 풀었으면 될까요? 자기소개서 해서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0대 1인 것과 경쟁률이 2대 1인 게 있어요. 그럼 경쟁률이 2대 1이라면 자소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엄청 중요하죠. 경쟁률이 10대 1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학교 생활기록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10대 1이란 경쟁률이나 20대 1이란 경쟁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아이들을 갖다 판가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학교에서 얼마만큼 무엇을 생활했는지를 갖다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한다면 어디서 기반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성적이라는 기반이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봐주셔야 되겠죠. 자, 이 대학의 의도를 갖다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대학은 글쎄 학업 역량이 좋은 아이를 갖다 뽑고 싶을까요? 학업 역량이 떨어진 아이를 뽑고 싶을까요?
좋은 아이를 뽑고 싶은 게 대학의 욕심이겠죠. 그럼 그런 아이를 뽑으려고 전형 설계를 갖다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전형 설계를 갖다 하면 그 전형을 갖다 해보고 났더니 저희들이 잘못 뽑았어요. 그러면 전형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를 갖다 치르면서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전형이 바뀌는 걸 찾아야 될까요? 전형이 안 바뀌는 걸 찾아야 될까요? 둘 다 보셔야 되겠죠. 전형을 안 바뀌는 거 보면 안정적이잖아요. 작년 입시 결과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안정적이니까.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전형의 결과가 바뀌었다면 입시 결과도 무엇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누가 들어갔더라, 어떤 애가 어떻게 내가 들어갔더라는 카더라 통신은 뭐가 똑같아야 됩니까? 상황이 똑같아야죠. 상황이 바뀌면 결과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떤 거 보시냐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는 뭐만 발표됐어요? 지금요. 요거만 발표됐어요. 입학년도 2년 전 학교 개시된 6개월 전에 9월 달에 발표된 게 기본사항이라는 게 발표됐어요. 기본사항이 뭐냐면 수능시험 언제 본다. 우리는 어떻게 전형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 발표는 대학의 직접적인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전혀 없어요. 그럼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걸 가셔야 돼요. 시행계획을 봐야 하니까 지금은 이 시행계획이 몇 학년도까지는 발표가 되어 있나요? 2020학년도까지는 발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현재 2021학년도 입시니까 발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아이가 공부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 어떻게 공부를 갖다 그 대학은 어떻게 선발을 갖다 한다. 이런 걸 보려고 한다면 몇 학년도 입시를 다운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2020학년도를 다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뭘 다운받으시라고요? 시행계획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 시행계획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대 같으면 2019학년도는 연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는데 2020학년도는 없어졌어요. 그럼 2021학년도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는 게 맞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2020학년도의 요강을 보셔야 돼요. 2021학년도를 보셔야 돼요. 2020학년도 입시 시행계획을 다운받아야 그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이거 보세요. 어디 거냐면 이게 2020학년도 기준이고요. 이건 경북대 의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왜 제가 경북대를 갖다가 경상도 지역을 제가 쭉 보여드릴 건데 왜 보여드리냐면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서울을 가고 싶어 할까요? 안 가고 싶어 할까요? 가고 싶어 하겠죠. 서울을 가고 싶어 하려고 한다면 어느 대학을 갖다 건너가야 서울을 갈 수 있어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건너서야 서울을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겠죠? 그럼 이 아이들한테 지금 걸어두고 있는 게 뭐냐면 의예과를 가려고 해요. 4개 영역 등급합이 5예요. 이게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최저학력 기준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시게 되면 제가 키가 180이에요. 이건 못 믿잖아요. 그죠?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무슨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량 평가. 명확히 하는 거예요. 1.3이 붙고 1.7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1.3이 떨어지고 1.7이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 이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얘가 1.3인데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면 얘는 떨어지는 거고요. 1.7인데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면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내신이 부족해요. 내신이 부족하면 최저학력 기준 있는 거 써야 돼? 없는 거 써야 돼? 있는 거 써야죠. 그러면 있는 걸 쓰려고 한다면 내신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는 좋다는 얘기입니까? 수능은 좋아야만이 이 아이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 내신도 나쁘고 수능도 나쁜 경쟁이 아예 없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다른 구조로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학교가 학력이 굉장히 우수한 학교예요. 그럼 내신이 좋을까요? 수능 모의고 성적 좋을까요? 모의고 성적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학교가 무엇하는 거겠습니까? 조금 그 내신이 수능이 떨어지는 학교라고 한다면 내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신을 못 챙기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일반계 고등학교 가가지고 우리 아이는 내신이 모자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자사고 가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무엇하는 겁니까? 수능 성적이 모질라요. 모의고사 모질라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챙겨야 합니까? 내가 내신이 5등급이에요. 내신이 5등급인데 너 중앙대 원서 쓰자 그랬더니 선생님 책상 걷어차고 일어나는 애가 있어요. 왜 일어날까요?
수능 성적으로 모의고 성적으로 충분히 가는데 왜 이렇게 제가 중앙대 원서를 쓰라고 합니까? 라는 얘기는 이 아이는 모의고 성적이 굉장히 좋은 아이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느 지방에 있는 학교 갔더니요. 서울대 의대를 갔다 11명 있었대요. 그 미친 거죠. 그죠? 근데 11명이 왜 썼을까요? 아이고 이거 뭔가 자신 있으니까 썼겠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애가 쓸까요? 학교에서 그렇게 무식하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서울대 의대 쓰는 걸 갖다가 가만히 이렇게 선생님 추천 써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걔들은 왜 썼을까요? 뭔가 있겠죠. 뭔가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는 뭔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 뭔가가. 자 그러면 여기는 4개 등급 합이 5인데요. 국수형인데 탐구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라고 써 있어요. 그럼 탐구가 한 과목 들어가는 거예요? 2과목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은 2과목 보는데 한 과목만 최저학력 기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의예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적어도 몇 개는 나와야 되겠다? 4개 합 5가 나온다니까. 저거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요 밑에 내려가다 보면 인문대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과대학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세계 영역 등급합이 8이에요. 세계 영역 등급합이 8이라는 얘기는 평균 몇이라는 겁니까? 2.5 된다는 거죠. 그래서 7.5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2등급과 3등급 사이는 돼야 된다는 거죠. 2등급과 3등급 사이가 돼야 적어도 무엇입니까? 서울의 끝자락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에 일반고라고 한다. 몇 등급 안에는 드려야 되겠죠? 최소 3등급 안에는 드려야 되겠다. 모의고사도 몇 등급 안에는 드려야 되겠다. 3등급 안에는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거 하나 앞에 거 다시 보여드려야 돼. 자, 그런데 대학을 갔다 갈 때 2019와 2020을 갖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니까 우리는 2021학년도니까 이제 2021이 발표되면 2020과 2020을 비교를 갖다 해야 되겠죠. 그 비교하는 것 중 첫 번째 뭘 보셔야 돼요? 인원수 보셔야 돼요. 인원수가 늘고 줄고를 갖다 보여야 돼. 인원수가 만약에 지금 늘고 있어요, 안 줄고 있어요? 똑같잖아 지금요. 그렇다는 얘기는 입시가 변함이 있다 없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모집 정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내신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더 많이 선발하니까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1.5가 합격했는데 그때는 20명 모집했어요. 올해는 30명 모집해요. 그럼 1.5보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첫째 뭘 보시라는 얘기예요? 모집 정원이 변화가 있는지. 두 번째 선발하는 기준이 바뀌는 전반기를 잘 보시겠어요. 이거 보세요. 지역 교과를 보니까 교과 90에 출결 5, 봉사 5였었는데 교과 70에 서류 30이었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뭐가 궁금해요? 출결과 봉사가 들어갔을 때는 교과가 아무 상관없었잖아요. 출결과 봉사 갖고서 얘기하지 못할 텐데 이제 서류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서류란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학생부만 갖고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갖다 보시면서 따져 보셔야 되는데 자, 요거 보세요. 어떤 거였냐면 2018학년도에는요 선발 인원은 17명이었어요. 17명인데 1.38이라는 점수를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2019학년도는 30명을 갖다 모집해요. 그러면 두 가지 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설이 있냐면 2018학년도는 1.38이었으니까 야 저기 가려면 1.38 정도는 돼야 되는데 대신. 근데 2019학년도는 30명이 됐으니까 이제 성적은 점수 이것보다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30명이 떨어진다면 2020학년도는 이거랑 같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2022학년도를 원서 쓰는 애들은 뭘 보고 써야 될까요? 2020학년도의 점수가 몇이었는지를 보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원수하고 전형 방법이 변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자, 그런데 요거 이 국수형과 등급합 5를 만드는데 저게 들어가려면 몇 %입니까? 2.3% 하나 드려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춘다는 것이 기준이 높은 것과 있고 낮은 게 있어요. 그러면 최저학력 기준을 갖다 높은 걸 쓴다는 이야기는 내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내신이 최저학력 기준이 무엇하는 겁니까? 낮다는 얘기는 내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고, 최저학력 기준이 아예 없는 경우들 있죠. 최저학력 기준이 아예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신만 뽑는다면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거죠. 한양대 교과 전형 전부 다 1등급들이 잔치잖아요. 거긴 최저가 없으니까. 그런데 최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 차이가 많은데, 최저를 없애려고 해요, 안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최저를 없애야 되는데, 최저를 없애면 문제가 되는 대학이 하나가 있죠. 그 대학이 어디예요? 지금 고려대학교잖아요. 고려대학교는 지금 최저를 없애면 큰일이 나거든요. 2021학년도에 과연 어떻게 선발할지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요. 그건 발표가 나와야 하는 거 알거든요. 자, 그냥 건너갈게요. 자, 연대 보세요. 연대가 지금 말이 많은데, 연대가 최저학력 기준이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하고요, 활동 우수형을 갖다 보시면 이게 의대 인원인데요. 13명에서 45명으로 늘었어요. 13명에서 45명 는다는 얘기, 많이 는다는 얘기, 적게 는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는다는 거죠. 그러면 연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갖다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뭐를 없애고? 특기자를 없애고. 연대는 논술에서 의대를 없앴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갖다 놓는데, 최저를 둬야 안 둬요? 최저를 안 둬요. 세상에 어딘데 최저를 안 둔다고요? 의대인데 최저를 안 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굴 뽑고 싶은 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누굴 뽑고 싶은 거예요? 내신 성적 좋은 아이 뽑고 싶은 건 아니죠. 내신 성적 좋은 아이를 갖다 뽑고 싶으면 뭐를 만들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만들지, 학생부 종합 전형 만들지는 않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을 갖다 뽑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누가 있어요? 내신이 안 되는 아이들. 또 뭐 안 되는 아이들? 수능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수능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누구예요? 그게 영재고예요. 수능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하나고 아이들이에요. 수능 공부 안 하는 아이들 한복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 모두를 갖다 선발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저거는 의대에 관련된 얘기인데,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러면 보세요. 그쪽에 영재고나 과고 아이들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어요? 수학과학의 외부 활동이 풍성한 거죠. 근데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외부 활동은 다 버려야죠. 그럼 학교에서 한 활동만 갖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내에서 한 활동들이, 학업 역량이 수학과 과학에 관한 활동들이 조금 더 풍성하다고 한다면 그들과 경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보통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R&E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영재고나 과고는 R&E가 무조건 풍성해요. 근데 걔들이 만약에 R&E를 갖다가 안 받아준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별로 긴장들 안 하신 거, 1학년이라 그러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에 관한 에세이를 갖다 쓰라고 했더니 개새끼 위에 에세이를 쓴 거 얘가요. 애들은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하셔. 애들은 생각을 시켜주셔. 자, 여기 있는 대학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은 대학 어디 찍을 만한 데 있으세요? 다 찍고 싶으세요? 자, 저기를 가려고 하면, 그래도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들이잖아요. 저기를 가려고 한다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10.9대 1은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 몇 명은 따라야 되니까 10명 정도는 따라야 되는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가는 것도 쉽다 어렵다? 쉽지는 않다 이런 거겠죠. 학생부 교과는 어떨까요? 교과도 저 정도 돼요. 적어도 8대1, 7대1 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모집 보세요. 모집 인원 보면 많아요, 적어요? 5,6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무엇입니까? 21,000이잖아요. 21,000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21,000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죠? 딱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논술 한번 봐보실래요? 논술은 경쟁률을 쳐다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지하철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퇴근 시간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논술 시험 볼 때는요, 그거 가관이 아니에요. 논술 시험 볼 때는 더 많아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붙기가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겠죠. 어렵다는 얘기예요. 특기자는요, 특기가 있는 아이들이 원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 특기가 있는 아이들이, 누가 특기가 있을까? 일반고에서 특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걔들은 좀 특출나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겠고.
자,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이한테 힘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혹시 아이의 이름은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아이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것은 큰일 나요. 애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러면 끝인데. 애가 공부하고 있다는 신념도 있어야 되고요. 아이한테 힘을 갖다 주셔야 돼요. 아이 꼭 힘을 주시려고 한다면 아이가 집에 저녁에 들어올 때 어머님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주무시고 계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온 아이한테 인상 쓰지 마시고 너 놀다 왔지 이런 풍기는 거 하지 마시고 애를 갖다 그냥 믿어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애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자, 저기 물이 저기 한 잔이 있는데요. 저 물 한 잔을 갖다 들고 있으면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저거 오래 들고 있으면 힘이 들어요. 그럼 오래 들으려면 힘이 들려고 한다면 계속 오래 들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열정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 그럼 열정을 갖다 발휘하려고 한다면 걔가 꿈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만 되는 거. 공부라는 게 이게 책임이다. 나의 책무성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으려고 한다면 걔가 꿈이 있어야 돼. 그럼 너 뭐 되고 싶니? 그러면 나 파일럿 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왜 파일럿 되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일단 돈이 있어야 돼. 엄마 아빠가요. 파일럿가 되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군대를 가든지 돈이 있어야 되는지. 파일럿 되려면 1년에 뭐 1억씩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거? 비행시간 채워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파일럿 되고 싶다고 하는 너 그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 그러면 한서대학교를 가든지 항공대학교를 가든지 공군사관학교를 가서 군대에서 10년 짱 받고 그리고 나서 네가 돼야 되는 거니까. 걔가 군대를 가는 걸 싫어한다고 한다면 걔는 파일럿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획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을 갖다 실현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 미리 생각을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애가 막 이 얘기를 갖다 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일 때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타고 싶어, 디자인하고 싶어, 수선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을 때 어머님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 자동차 수선한다고 한다면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동차를 수선하는 과는 어디 과예요? 전문대에 있을까요? 그냥 일반 대학에 있을까요? 전문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문대 가려고 하는 걸 말리시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정말 좋아하는 게 그거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정말 얘기하시면서 아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그 꿈이 무엇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하면 걔는 어떤 일을 갖다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아이가 7등급이에요. 내신 7등급이야. 내신 7등급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육사를 간대요. 육사 간다는 얘기를 갖다 하는 순간 저는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선생님이라 웃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웃습니까? 속으로 웃었죠. 하하하 네가 갈 수 있냐고. 근데 나중에 제가 속으로 웃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미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아이를 쳐다봤는데 그 어제 했던 그 아이가 저는 육사 가겠습니다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겠죠. 그럼 열심히 해? 라고 제가 얘기를 했겠죠. 그럼 열심히 하라는 얘기에 제가 진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진심은 조금은 있었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변해갔어요. 변해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붙고 안 붙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친구가 변해가면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얘기를 갖다 해도 믿어주셔야 돼, 안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반드시 변해야 될까 안 변해야 될까? 변해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그런 아이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희망적인 얘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 자, 2020학년도, 2021학년도가 있으면 학생 수가 엄청 줄어요. 일단 2020학년도에는 몇만 7만 6천이 줄어요. 그리고 5만 7천이 줄어요. 그럼 7만 6천이라는 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보통 대학이 한 1,500명의 규모의 학교라고 한다면 몇 개가 사라지는 게 한 50개가 사라져요. 엄청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준다는 얘기는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해졌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등급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학 간다 못 간다? 다 간다. 웬만하면 다 가는데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여전히 경쟁력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겠죠. 희망을 가지세요. 공부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대학은 보내고 싶지 않아서 문제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얘들이 정말 제일 바보죠. 왜 바보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그 교육과정은 바뀌었는데 시험은 무엇으로 봐요? 2009 개정교육과정을 시험 보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아주 이상한 아이들인데 얘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2028 2학년 튀어나오는 바람에 얘들이 지금 찬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혹시 얘들이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무슨 과목을 배울까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 걸 배워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라는 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 공통 과목이 이제 끝나가요. 그럼 공통 과목은 뭐였을까요? 국영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이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이제 수완이라는 과목도 배우고 또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도 배워요. 자, 그런데 요 2022학년도 아이들 2022학년도 아이들 진로 선택이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성취평가로 바뀌어요. 근데 얘들은 무엇하는 겁니까? 상대평가요. 자, 그러면 얘들과 얘들이 같이 만약에 이제 시험을 갖다 보면 재수를 갖다 해서 같이 시험을 갖다 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누가 유리해요? 절대평가가 무조건 유리한 거잖아요. 절대평가는 구조는 뭐예요?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숫자잖아요. 90점 이상이면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진로 선택 과목들이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진로 선택은 무조건 무엇을 받는다? A를 받는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전혀 없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고등학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예비 고1의 차이 중에 하나가 내신 성적을 갖다 산출을 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인 경우에는 현재 고1 아이들은 무슨 평가? 상대평가. 이쪽 아이들은 무슨 평가? 성취도 평가. 절대평가니까 절대평가라는 이야기는 성취도 평가라는 얘기는 90점 이상이면 A라는 거니까 A만 무조건 받아준다고 한다면 혹시 얘들이 1년 재수한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재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출제 범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뭐를 보고 싶은 거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선택 이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 걸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건데 학교마다 이게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혹시 우리 학교는 심화 수학이 있어요, 없어요? 심화 수학이 있는 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심화 수학이 없는 학교도 있고 심화 수학이 있는 학교도 있고 일반의 수학과 수다, 미적과 확률과 통계가 있는데 이 학교는 무엇하게 해서 선택을 갖다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5단일 수도 이제 4단위만 한다는 건데 그리고 요걸 선택의 기회를 준 거예요. 선택의 기회를 2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님들 학교에 무엇이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교육과정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지금 애들이 무슨 과목 선택하는 거 제출했어요? 안 제출했어요? 제출하셨잖아요.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바꿀 수 있어요. 기회는 아직 있어요. 우기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교육과정을 정확히 보시고 교육과정을 정확히 보고서 교육과정 하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유리할까 불리할까 따지시는데 그 중에 하나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갖다 쓰시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과목과 내가 가는 과가 결이 같아야 돼, 다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만이 진로 선택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반드시 뭐를 다운받아 본다? 교육과정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수환이라는 과목을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환이라는 과목을 들어요. 수환이라는 과목을 듣는데 인문계하고 자연계가 분리해서 성적 산출하나요? 같이 산출하나요? 무조건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009 개정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수환이라는 과목이 같아도 뭐만 다르다면 단위수만 다르다고 하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성적을 분리해서 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는 과목이 같으면 무조건 단위수는 같아야 되니까 성적을 같이 산출해야 돼요. 성적을 같이 산출한다면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수학시험을 갖다 보면 누가 더 유리합니까? 자연계가 유리한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문계가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단한 역량을 발휘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애만 불리할까요? 다른 애도 불리할까요? 다른 애 다 똑같이 불리하니까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쨌든 꼭 교육과정 다운받으셔서 면밀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자, 요걸 보세요. 요걸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에요. 이건 이제 배우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섞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진로 선택은요 학교마다 몇 개를 합니까? 3개 이상만 하면 되는데 3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요거는 몇 점 맞자? 무조건 A를 맞자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었죠, 그죠? 가능한 A를 맞아야 돼. 그다음 일반 선택인 경우에는 자기 전공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갖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도 어려워하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요. 경상계열을 가려고 한다면 일반 선택은 이런 거 들었으면 좋겠고 진로 선택은 이런 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교육청에서 발표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발표해놨어요. 다 발표해놨어요. 그러니까 적어보시면 가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되어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냥 안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 친구가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면 경영학과는 기업 경영을 둘러싼 국내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 이런 걸 실물기하면 진취적인 인재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은 기업이라는 조직에 속하는 구성원의 행동을 분석과 조직 운영에 대해 필요한 다양한 전문직 요구하는 실용 학문입니다. 창의적인 지치적인 기업가의 정신, 전문 직업의식, 올바른 기업 윤리와 건전한 가치관, 전문적인 실용적인 경영의 지식, 어학 능력을 갖다 국제경영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읽어보면 이 아이가 어떤 걸 갖춰야 될지가 보일까 안 보일까? 자 보여요. 자 보세요. 경영학과를 갖다 가려고 하는 아이는 반장을 갖다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경영이라는 게 뭐야?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는 게 좋은 거죠. 얘는 무엇하는 거면 실용학문이니까 이쪽은 실용학이니까 실제로 이 아이가 적용하는 것을 좋아하면 좋겠죠. 또 무엇입니까? 올바른 기업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 윤리 같은 거 들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진취적이어야 되고요. 어학 능력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과가 이걸 보통 무엇입니까? 과 인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과의 인재상이 맞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관광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관광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라면 성격이 좀 활달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격이 소극적이어야 될까요? 좀 더 활달해야 좋지 않을까요? 물론 소극적인 사람이 조곤조곤 설명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활달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고려대학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소에 통계나 경제 등의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니까 이 친구는 수학의 과목 중에 어떤 걸 좋아하면 좋을까요? 통계라는 과목 분명히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좋겠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다는 표시를 갖다 하면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남의 앞에서 발표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라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리더십 있는 게 좋겠죠. 평소에 창의적이거나 기발한 생각을 자주 하는 학생이었으니까 얘가 무엇하는 겁니까? 창의성이 있는 거나 어떤 내용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저런 게 맞는지에 대한 준비를 갖다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과목을 배워야 될까? 이런 거잖아요. 경영에 도움이 되는 교과는요. 국어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영어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 아이는 교육 과정에서 이걸 보는데 이때도 선택을 갖다 해야 되는데 왜 이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이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선택할 때 이 아이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읽어야 될 책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책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꼭 저 책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경영에 관한 관심이 있었다면 자기 나름대로 읽고 싶었던 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서점에 가서 그 아이의 입맛에 맞는 책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는 이렇다 이런 것들이 이거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어디 갔습니다. 이투스 밴드에 들어오시면은요 저런 내용을 다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예, 넘어갈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입시에서 성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갖다 간다는 게 입시에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원하는 대학을 갖다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공부 안 하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게 뭐예요? 저게 정신줄이에요. 정신줄이에요. 이제 뭐 다른 방법을 갖다 막 편법을 갖다 쓰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공부를 갖다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공부를 갖다 하는데 그 공부에 범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만 학교 가는 게 아니고 몇 등급도 학교 갈 수 있다? 2등급도 학교 갈 수 있다. 그런데 1등급만 학교 간다고 생각했던 학교 5등급이 학교 갈 리는 없다.
내가 만약 3등급도 학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달리 보아야 될까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수준이 달려야 되죠. 수준은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보통 3등급으로 학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오산이라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첫째도 둘째도 무엇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만 한 아이는 선발하고 싶지 않은 게 대학이다. 근데 공부만 아이를 갖다 선발하고 싶은 전형 무슨 전형이다? 교과 전형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 키가 180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진짜 더 어려운 질문을 갖다 던지면은요. 제가 잘생겼어요? 이 더 난해한 질문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잘생겼냐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하면 과연 저 사람이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갖다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학교에 일반적으로 왔던 아이들은 저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쭉 쳐다봤더니 생활기록부가 지금까지 내가 봤던 아이들 생활기록부는 전혀 다른 생활기록부예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중앙대를 온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중앙대를 원서를 갖다 쓴 친구들이 수상란에 상이 하나도 없을까요? 상이 없는 아이는 없을 것 같아요. 중앙대 원서 쓸 정도라고 한다면 학교 내에서 공부 조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 들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경희대를 갔다 가려고 하면 경희대 가려고 하는 아이 반에 보통 몇 등 하는 아이 경희대 가나요? 저 뒤에 있는 애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그룹핑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저 꼬맹이 모습 보이세요? 이 꼬맹이 제가 학생부 종합전 설명할 때 이거 설명하는 건데 이 친구가 이렇게 책을 갖다 쌓았어요. 책을 쌓았는데 이게 엄마가 쌓았을까요? 얘가 쌓았을까요? 이 친구가 쌓았어요. 이 친구가 쌓으면서 이것을 갖다 제대로 쌓았을까 못 쌓았을까요? 제대로 못 쌓고 흐트러뜨렸겠죠. 그때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 혼자 쌓았어요. 그리고 차곡차곡 쌓고 난 뒤에 이 친구가 여기 지금 까치발을 졌거든요. 까치발을 쥐고 밖을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 어떤 걸 느끼세요? 왜 이 친구는 까치발을 줬을까요? 책을 하나 쏴놓고 밖을 쳐다봐도 되는데 책을 안 쏴놓고 이렇게 까치발을 주면서 밖을 보고 싶었던 게 뭘까요? 저 친구 빨리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이 친구의 무엇일까요? 호기심. 그런 우리 아이의 모습이 나타나냐 이거죠. 생활기록부에. 이 아이는 정말 밖에 세상이 진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 막 미친 듯이 뭔가를 갖다 하고 싶었던 아이들이었잖아요. 걔들이 뭐만 하면 다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만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뭐만 하면 좋아했던 그 아이의 그 모습을 저 아이에서 기린 거죠. 근데 밖을 쳐다봤어요. 밖을 쳐다봤더니 더 쳐다보고 싶었을까요? 더 안 쳐다보고 싶을까요? 더 쳐다볼 수도 있고 더 안 쳐다볼 수도 있는 거죠. 더 쳐다보려고 한다면 무엇하는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게 무엇일까요? 다양성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어떤 호기심이라고요? 다양한 호기심. 그러니까 이 과목 저 과목 이 활동 저 활동 막 했던 것들이 생활기록에 풍성히 나오는 게 좋은 거고. 그런데 대학은 다양한 호기심을 있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근데 그거보다 다양한 호기심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지적 호기심으로 가야 돼요. 뭐로 가야 된다고요? 지적 호기심. 그럼 정말 궁금한 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면 그 궁금함을 갖다 뭐로 풀어갑니까? 네이버로 푸는 건 아니죠. 네이버로 푸는 건 단순 지식이잖아요. 네이버가 아닌 네이버 넘어 있는 그 세상의 걸 어떻게 네가 봐줬냐 이거죠. 그게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이버가 답을 못 주는 것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지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찾아가야 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아요. 자, 학습 모집 인원을 갖다 보시면 2020학년도까지는 나왔는데요. 2020학년도에 정시를 늘리라고 했어요, 줄이라고 했어요. 좀 늘리라고 얘기를 갖다 했잖아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정시 인원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79,000이에요. 79,000인데 이것들은 무엇 하는 거냐? 이렇게 전체 통계로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가 늘긴 늘었나요? 줄긴 줄었나요? 대학마다 다르잖아요. 정시가 늘은 학교가 있어요. 어디가 늘었나요? 성균관이 좀 늘었어요. 서강대가 좀 늘었고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좀 기준이 다른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뭐냐면 수시하고 정시가 있으면 정시 인원이 많아요? 수시 인원이 많아요? 수시 인원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국가에서 정시 인원을 갖다 몇 퍼센트 가자? 30%까지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30%를 갖다 뽑고 있는 대학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도 많아요. 30%가 안 되는 대학이 문제가 있는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하고 고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30% 거의 넘어가요. 그러면 서울대하고 고대만 바꾸면 되는데 서울대하고 고대는 바꾸면 되는데 서울대는 바꾸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서울대는 바꾸기 쉬워요.
30% 된다고 해도 거기 원을 안 쓸 아이들이 없어. 다 쓸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가 문제예요. 고대와 전형 설계를 갖다 했을 때 너무나 뭐로 많이 들어갔습니까? 최장력 기준을 높게 걸고 수시로 선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정시로 늘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거기는 볼 필요 있겠지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 인원은 저렇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이 있으면 교과로 뽑는 인원이 많을까요?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많을까요? 교과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다 어디 있다? 종합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 종합이 많이 보이는 거죠. 즉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은 교과를 뽑는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 있는 대학이 한양대학교나 또는 이화여대, 시립대 이 정도까지 고려대, 고교 추천 1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종합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을 갖다 가려고 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오늘 힘이 없나? 저기 있는 대학들 쭉 가려고 한다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돼요? 14,967등 안에 들어야 돼요. 저 등수가 쉬운 건가요?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자, 혹시 어머님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지금 막 재미들이 없어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더 힘들어 지금. 힘드신 것 같아. 모르는 걸 제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여기 오신 건지 뭐 궁금하신 거 혹시 내가 지금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를 갖다 지도하는 데 있어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갖다 해드릴게요. 뭐가 궁금하세요? 전혀 궁금한 거 없으세요? 나는 진짜 이런 얘기를 오늘 와서 또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갖다 드려드릴게요. 제가 비싼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뭔가 궁금하신 거 받아가시면 좋을 텐데. 고려대는 보내고 싶으세요? 고려대 좋은가요? 고려대 보내는 방법 중에 쉬운 방법이 뭐가 있나요? 농어촌은 우리 해당 사항 없으니까. 고대 보내는 방법 중에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뽑고 있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고대가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와 일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학교 추천 1과 학교 추천 2는 뭐냐면 학교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몇 퍼센트 추천받아요? 4%가 추천받아요. 4%를 추천받으면 우리 학교가 300명이면 몇 등 안에 됩니까? 12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12등 안에 일단 들어야 돼요. 근데 12등을 넘어서기도 할까 안 할까요? 12등을 넘어서기도 해요. 넘어서기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냐면 학교 추천 1은 내신 좋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원서를 갖다 쓰죠. 그러면 내신 좋은 아이들은 수능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그럼 그 아이들은 좋은 과를 쓰고 싶을까요, 나쁜 과를 쓰고 싶어 할까요? 좋은 과를 쓰고 싶어 하니까 나쁜 과에서 무엇입니까? 미달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대 1이 안 되는 과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대만 가는 게 좀 희망이다 생각한다면 일단 추천을 받고 고교 추천에 좀 낮은 과를 갖다 쓰고 뭘 일단 통과해야 되겠다? 최저를 통과해야 돼. 최저를 통과하는데 이게 국수형 탐정 세계 등급합 6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인문계 아이들이 100명 시험 보면 그 중에 12명은 통과할 수 있는 점수예요. 이거는 통과를 갖다 해야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세개 몇 돼야 된다고요? 6은 돼야 되겠다. 세개 몇은 된다고요? 6. 그런데 우리 애가 추천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추천을 못 받을 수 있으면 적어도 이거 쓰면 돼. 일반 쓰시면 돼요. 그럼 4개 6을 하시면 돼요. 4개 6인데 한국사 3등급. 4개 6이라를 통과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100명 중에 몇 명? 4.5명이에요. 자, 100명 중에 4.5명이니까 저게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잖아. 그럼 4개 6이나 4개 7을 갖다 만드시면 돼요. 인문계 몇 만드시라고요? 4개 6. 자연계 몇을 만들라고요? 4개 7.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2022학년도 아이들은 또 뭐가 살아나죠? 약대가 살아나요. 약대가 또 살아나니까 2021학년들 중에 또 약대를 갖다 가고 싶으면 일부러 재수하는 아이는 없겠지만 학교 다니다가 약대 시험 보려고 하는 아이는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자연계 쏠림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건너, 홍보를 갖다 갈 수 있는 점수의 등급인데 잘 보세요. 등급을 보시게 되면 2등급 안쪽이 2등급 안쪽 아니에요. 2등급 안쪽이잖아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인문계거든요. 인문계 아이들이 가려고 한다면 2등급 안쪽은 들어가야 되고요. 전국에서 100명이 시험 보면 몇 등입니까? 5.76등 안에는 들어야 돼요. 자연계 아이들은 건동홀 갖다 가려고 한다면 몇 등급 정도 될까요? 수학이 2.4점 되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위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서 봐주셔야 돼요. 자, 이게 경희대인데요. 경희대. 경희대를 가려고 하면 이 백분이 뭐예요? 백분이 보통 몇 정도 나오나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나요? 한 90 몇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 봐줄 게 뭐냐면 이 입시 결과가 나오잖아요. 입시 결과가 나오면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이 입시 결과를 갖다 만든 수치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저 보이나? 아니네, 안 보이네. 뭐라고 써 있어요? 최종 등록자 상위 80% 평균이라 써 있어요. 최종 등록자 80% 평균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최종 등록자 상위 80% 평균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굉장히 높아요. 합격자의 평균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결과치가 나오면 이 결과치를 만든 그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걸 잘못 보면 굉장히 높고 낮고에 대한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얘기를 갖다 하고 싶냐면 혹시 수학 과목이 어삼시사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삼시사. 어삼시사가 뭐예요?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라는 거예요. 수학의 시험 패턴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어삼시사가 되는 순간 누가 유리할까요? 상위권이 유리할까요? 최상위권이 유리할까요? 항상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아이는 누구예요? 최상위권이죠. 그런데 이제 어삼시사가 됐으니까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 됐으니까 누가 유리한 꼴이 돼요? 상위권이 유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공부만 하면 무엇할 수 있다? 대학 가는데 이제 더 도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9월달 3학년 모의고사 시험 본 9월달 성적을 보면 100점 맞은 아이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6월달은 굉장히 줄었어요. 6월달은 줄었었는데 애들이 대응을 못했는데 이제 9월달은 대응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학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수학이 결국 무엇입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키 중에 키거든요. 근데 수학보다 더 중요한 과목은 뭘까요? 영어는 일단 해놓으시면 무엇입니까? 최저학력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영어 1을 딱 가져가는 순간 최저학력 기준을 갖다 맞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는 해놔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학 맞추시고 뭐 맞추시고? 국어 맞추고 역시 탐구도 해야 되겠죠, 그죠? 모든 과목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갖다 원서를 갖다 쓰시면은요, 대학은요 그 학교 수준을 다 같이 봐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원서를 갖다 쓴 학교, 만약에 우리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관한 모든 자료가 다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 아이의 성적도 다 봐요. 그 아이의 국영수사, 국사 기본적인 것들을 다 끊어서 보는 거니까 성적을 갖다 본다는 얘기 안 본다는 얘기? 보아요. 근데 저걸 그래프까지 본다는 얘기는 뭐를 두고 본다는 얘기입니까? 추세선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학교 거는 같이 본다는 것도 있고요. 이 아이가 몇 번 지원했는지 그 특이사항은 무엇인지 나와 있고 이 친구의 개별적인 것도 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세분능력 특기사항을 썼는데 동일고등학교는 같이 봐요. 동일고등학교 같이 본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아이가 지원을 갖다 했는데 우리 아이 지원한 아이나 옆에 있는 지원한 아이 똑같은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육 생활하면서 처음을 본 이렇게 똑똑한 아이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써주셨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죠. 근데 옆에 있는 아이 또 써주셨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가 한 동아리가 이런 동아리였다고 썼어요. 근데 얘도 똑같이 썼어요. 그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건 전부 다 뭐로 간다? 학교 활동으로 가는 거예요. 대학은 뭐에 관한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개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무엇 하는 겁니까? 학교에 등급을 안 매기죠. 내가 다니는 학교가 무엇 하는 겁니까? 상을 굉장히 적게 주는 학교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 상을 많이 주는 학교예요.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그 안에서 네가 뭐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교는 물리가 개설 안 된 학교예요. 우리 학교는 물리가 개설됐어요. 근데 나는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가 개설된 학교에는
물리를 들여야 되겠죠. 물리가 개설되지 않은 학교에는 물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랄까? 물리 공부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물리가 개설된 학교에서 물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소인수 애들이 너무나 적게 선택하니까 나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 얘기는 다른 과목을 들으면서 뭐를 공부했어야 될까요? 물리를 공부했던 변명을 해야 되겠죠. 뭔 얘기 하시나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네가 어떻게 꿈틀거렸는지를 갖다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뭐 성장을 갖다 하는데 학문적인 성장이 있고요. 일반적인 성장이 있어요. 일반적인 성장은 뭐냐면 자기주도성이나 인성사회성, 리더십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 것도 향상된 거죠. 이거는 학문적인 성장이거든요. 학문적인 성장이 좋아할까요? 일반적인 성장을 대학은 좋아할까요? 학문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더 중요시. 학문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원 분야에 대한 관련된 활동이 있었냐 이거죠. 또는 무엇하면 지원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에 대한 노력이 있었고 진로 동기 및 진로 계획의 진전성이 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다 가졌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게 경희대학교 합격자 학생부 종합전형 성기억이었었거든요. 한번 봐보시면 이쪽 국어 국문학과 봐보세요. 국어 국문학과를 갖다 보시게 되면 요게 얘가 떨어졌잖아요. 내신이 좋은데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쭉 보시게 되면 몇 등급까지 합격했어요? 5등급도 합격했죠, 그죠? 그럼 우리 애가 5등급이니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글쎄, 여기 러시아과 보세요. 러시아과 쭉 보시게 되면 몇 등급입니까? 거의 7등급 아이가 합격했어요. 얘 누구예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뭔가가 있었던 아이겠죠. 그럼 우리 아이가 일반계고등학교에 일반계고등학교에 러시아과 배우는 애 있어 없어요? 러시아과 배우는 애 없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있는 아이들은 되게 어떤 아이들일까요? 어학 성적 좋은 아이들이겠죠. 영어 성적 좋은 아이, 제2외국어 성적 좋은 아이, 국어 성적 좋은 아이가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있는 두먼두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누굴까요? 외국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국어 국문학과 보시면 이게 짙은 게 앞에 있고 두 번째 짙고 세 번째 짙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아이는 누굴까요? 일반고, 여기가 자사고, 여기가 특목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특목고 등급과 일반고 등급이 같을 수 있나요? 같지 않나요? 근데 특목고 아이들 내신 나쁜 아이들하고 일반고 내신 좋은 아이 둘이 같이 본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볼까요? 학업 역량을 보는 거죠. 수준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걸 본다고 한다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중앙대학교인데요.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연이 있어요. 그러면 다빈치와 탐구형의 차이가 뭐냐면 탐구형은 무엇인가 과목에 쏠림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만 잘하는 아이는 탐구형을 갖다가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빈치는 좀 골고루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탐구형은 쏠림이 있으니까 내신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무엇이냐면 2017, 이게 2018이에요. 2017과 2018을 보면 점수가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 나빠야 된다? 좋아야 된다 생각이 이제 계속 하니까 좋아지고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저기 이대거든요. 이대가 인문계가 발표할 때 2.6 발표했고요. 자연계가 2.0 발표했거든요. 2.6과 2.0인데 이게 인문이고 자연이에요. 왜 인문은 2.6이고 자연이 2.0일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인문은 외국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외국어가 완전히 무너져서 외국어 아이들이 사정없이 원서를 갖다 쓰고 다니고 있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요거는요 성균관대학교인데 성균관대학교 원서 쓰시려면 보통 몇 등급 안에 들어야 될까요? 요거 보시면 돼요. 인문대학은 되게 몇 등급 안에 듭니까? 글쎄 거의 일반고는 여기 들어와 있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 45% 50%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니까 2등급을 넘었으면 어렵다는 것을 갖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어머님들한테 미션 하나 드리는데요. 어디 드려야 할까요? 대학 홈페이지를 갖다 방문을 갖다 하셔야 되는데 어떤 홈페이지를 가야 될까요? 가고 싶은 대학교, 갈 수 있는 대학교. 가고 싶은 대학 홈페이지에 가세요. 가고 싶은 대학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뭐를 다운받으시라고요? 이제 뭐 집에 못 가세요. 약간 제가 하면 정리하는 기간이 시행 계획을 다운받아요. 시행 계획을.
시행결 따냐면 몇 학년도 걸 다운받으라겠어요? 2020학년도 걸 다운받아. 2020학년 2021은 안 나와 있으니까 2020학년도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몇 월 달쯤 발표된다고요? 4월쯤이니까 4월쯤에 발표가 돼 있는 게 돼 있겠죠, 그죠? 그걸 다운받으셔야 돼요. 다운받으셔가지고 뭐를 살펴보시라고요? 모집 정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모집 정원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갖다 봐달라는 말씀 드렸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살펴보시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알아야 우리 아이가 준비를 갖다 하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바로 말씀드린 거고. 자, 이제 진짜 어머님들 질문을 갖다 하셔야 돼. 더 들어가면 깊은 얘기 더 들어가야 되니까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사정없이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어머님들 뭐 지쳐서 더 받으시면 힘들 것 같고 저는 뭐 더 많은 시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내려가는 일이 있어서 그런데 기차표가 없대요 보니까. 그래서 10시 40분 끊었으니까 시간 널널합니다. 제가 널널하니까 물어보고 싶으시면 다 물어보세요. 상담받는다 생각하시고 궁금한 거 오늘 뭐 이거 땡잡았다 생각하시고 오늘 모처럼 시간 내신 것 다 물어보세요. 저도 이거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또 한 5,000명 앞에서 강의하고 이거 뭐 보통 한 200~300명 앞에서 강의하는데 이거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10명도 안 되는 데서 근데 저희 애가 그러니까 문과로 계열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혹시나 이게 요번에 과목을 다 이렇게 다 정했는데 그 사회 탐구만 다 하려고 그러더라고. 사탐만. 그래서 과탐을 한 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게 자기 나중에 문과로 갈지 혹시 또 3학년 때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또 이과로 갈 수 있으니까 대학극장. 그래서 과탐을 한 과목 했으면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선생님이 여쭤보겠대. 물어봤더니 근데 문과로 갈 건데 과탐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반적으로 그 되게 교과 이수 기준 단위가 있는데요. 그 이수 단위를 갖다가 만드는 데가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문계 학생들도 적어도 과학 과목은 몇 과목 들어야 된다? 3과목은 들어야 된다. 자연계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인문계 과목은 3과목은 들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 그 원칙 속에 다 서울대 보낼 거라 생각하니까 학교가. 그러면 1학년 때 얘들이 과학 과목 몇 과목 배운 거예요? 한 과목 배웠어요? 두 과목 배웠어요? 두 과목 배운 거예요. 하나는 통합과학이고 하나는 과학 실험이에요. 이게 두 개가 달라요. 근데 과학 실험의 정체가 모호해가지고 학교가 잘못해서 이걸 갖다가 마치 성취평가제처럼 생각했던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상대평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등급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과목 들었고 이제 2학년 때 3학년 때 한 과목은 들어야 서울대 이수 자격이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언제 하나 들으셔야 돼요. 학교 분명히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신청을 안 했죠. 3학년 때 신청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3학년 때도 그 필요 없는 게 되게 그럼 서울대는 포기하죠. 서울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왜 안 한 이유가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되게 학교에서 교육과정 짤 때 그렇게는 안 짜거든요. 제가 알기로 있기는. 왜냐면 그러면 어머님 아이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아이가 다 잘못 갈 수 있으면 서울대 교과 이수 단위에 못 맞추는 거거든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내가 그 인문계로 갈 거니까 굳이 과학을 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했을 때 그건 아주 웃긴 얘기가 뭐냐면요. 통합과학은 어떤 의미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융합인재를 뽑고자 하는 거예요. 융합인재를 뽑는다는 얘기는 인문계와 사회 계열이나 또는 다 합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데 걔가 과학적인 성향도 있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문계 아이가 수학에 관한 성적이 굉장히 좋다. 두드러질까 안 두드러질까요? 두드러져요. 자연계 아이가 국어 글짓기 잘한다. 이거 두드러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갖춰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보다 나는 더 우수함이 아니고 다른 우수함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시면 더 좋은 거니까 과학적인 지식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걔는 대학을 인문대학 가요? 사회과학대 가요? 인문대학 가면 일단 그 친구는 어떤 걸 잘해야 될까요? 사탐이 중요한 게 인문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는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될까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인간에 대한 관심.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회과학대를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인문대학을 갖다 가려고 하는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본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탐험하기 시작하니까 책을 좀 읽어도 책적인 얘기도 나오고 글도 쓰고 글을 갖다 쓰는 것과 글을 또 이해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 좀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 어학에 대한 것들도 인문대학은 어학에 관련된 것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 할 필요도 있고 안 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과학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제 생각에 엄마는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다른 쪽으로 발을 한번 방향을 틀 수 있으니까요. 고3 되면 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 저기 하셔도 돼요. 그냥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그쪽으로 잠깐 발을 들여놔도 상관은 없어요. 창의적 체험 시간에 과학에 관한 활동들을 하다가 과학 체험 활동을 가다가 그런 것도 느낄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성적이 들어가잖아요. 성적이. 성적은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성적은 안 들어가도 뭐든지 독서를 갖다 읽었을 때 독서에 대한 관심사가 이제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생겼다 그러면 어떤 걸 독서를 하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뭐였던 친구였었냐면 미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였어요. 미대를요. 의상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인데 의상을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좀 특이하대요. 저 사람들 왜 저런 옷을 갖다 입을까를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통계학으로 돌아섰어요. 의상과 통계학은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정이 있게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다가 내가 보는 방향에서 그걸 더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생명과학을 갖다 했던 아이들 중에 통계라는 과목도 생명과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든지 있어요. 근데 대학 시험에는 그게 왜 사탐이나 가탐이나 한 과목 시험만 점수가 들어 시험 치잖아요. 두 가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과목을 시험 쳐서 좋은 거 한 과목만 택해서 이렇게. 그건 최장력 기준이에요. 대학 두 개 다 봐요. 다 본다 생각하셔야 돼요. 한 과목 보는 거는 조금 떨어지는 대학들 한 과목 보는 거 또요. 수시를 물론 준비는 하겠지만 네. 하다가 정말 이게 수시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네. 언제쯤 정시에 올인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시기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시하고 정시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저는 같다며 같은데요. 수시를 갖다 원서를 갖다 쓰는데 이런 거잖아요. 수시는 일단은 4개로 나눠졌다고 생각하면 교과는 내 아이가 이제 얼마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교과 늘까 말까 판단하면 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쨌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 열려 있을 수밖에 없고요. 논술은 이제 논술 시험에 관련된 거니까 다른 거고 실기는 이제 실기니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우리 대개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이 원서 쓰는 게 두 가지, 교과와 종합 이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는 내신 좋아야만 되는 거고. 그럼 내신이 나빠졌을 때 내신 나빠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내신 나빠진 이유가 얘가 어떤 활동을 갖다 많이 하면서 나빠질 수 있는 거고 원래 공부를 안 해서 나빠질 수 있는 거고. 그럼 원래 공부를 안 해서 나빠졌던 것이 수능 성적을 갖다가 그렇다고 공부해서 좋아질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는 확고한데 예. 내신은 이제 물론 지켜는 보겠는데 예.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래도 얘가 더 이렇게 막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보통 엄마들이 그러면 너는 그냥 수능에 올인을 해서 그 공부만 해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 공부를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예, 맞아요. 그걸 이제 과감하게 어느 선까지는 지켜봐주다가 너는 이제 네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확고하니 그걸 맞추려면 정시 올인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할 때 그 예. 시점이 언제쯤이? 저는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 그러니까 그때 언제 이제 보통 많이 하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 이제 학교 그만둔다고 얘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정시만 갈 거니까 굳이 학교 생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고 검정고시 보고 차라리 학원 다니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때는 사실은 그게 이제 걔가 더 잘 될 수 있는 요소도 되긴 되거든요. 정시로만 해서 대학 가니까. 근데 사실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게 안 걸어본 세상이다 보니까요. 근데 학교 생활을 갖다 하면서 학교 생활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정말 수능과 관계가 없나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거든요. 국어 시간에 배우는 그것이 수능 과목과 연관되는, 만약에 이제 정말 기술 과정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건 수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좀 쉬는 시간이다 생각을 갖다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그런 과목들을 갖다가 우리가 모든 걸 다 수능을 올인한다 해가지고서 너 그럼 학교 생활 할 때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말고 수능 공부만 해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서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은 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는 끝까지 가야 된다 생각해요.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가는데 다른 학년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한번 재수라는 걸 위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다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얘네 학년은 이게 다르니까 네네. 그 얘가 만약에 수시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수시 내신이 만약에 뒷받침이 안 돼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데 못 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네. 학생이 좌절을 한다거나 이럴 네. 때 부모로서 다른 제안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 정시대 공부해서 갈 수 있다 그 얘기하고 논술에서 갈 수 있다는 얘기해서 논술 준비시키고 정시 준비시키는 게 맞는데 그 학교를 갖다 포기할 정도는 아닌 것 그 같아요. 정도는 아닌데 이제 그걸 이제 과감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신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네. 정시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면서 네. 할 수 있는 시점을 뭐 그래도 뭐 1학년은 너무 빠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2학년 1학기까지는 가야 되겠죠. 2학년 1학기까지 1학기까지는 왜냐면 내신이 2학년 1학기 때 좀 보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 없다 판단이 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1학년 때는 어쨌든 못 모르고 했다고 하고 이제 2학년 때는 한번 내신에 한번 신경 써보자. 그리고 이제 그때의 비중이 이제 20, 40, 40이니까 그때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니까 한번 2학년 1학기까지는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이제 좀 우리는 정시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내신 등급이 그래서 이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 따라 등급은 좀 달라지겠지만은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한다면 보통 한 2.5등급 안에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좋은 고등학교는 3등급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대학이냐 욕심이냐 과가 어느 대학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좀 있어서 그거는 좀 그래 그 정말 어려운 고민이에요 그게. 떠요. 참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재미없게 강의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제가 오늘 과자만 드시지 마시고 뭐 물어볼 거 없어요?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오늘 그럼 끝내야죠. 질문이 없으시면 어떻게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 얘기 할 밖에 없. 그 얘기 할 수밖에 없죠. 뭔가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나 진짜 지금 1학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데요. 사회에서 지금 너무 지금 2021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지금 너무도 생각들을 안 하셔가지고 2022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2022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성취평가제 진로 과목에 대한 것을 일단 A를 받자. 그거는 일단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학년 때 선택 과목 정말 지금부터 잘 선택을 해놔서 나중에 대학 가는데 불리함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현재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자유학기제 처음 했잖아요. 자유학기제라는 게 뭐였어요?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라 라는 얘기를 갖다 했었고 그 고민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풀어내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냥 전공에 관한 결정을 못했다고 했다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학년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 잘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부원장님 제가 모시고 올게요. 네, 그렇습니다. 비오는 날 뭐 참석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딱 말씀처럼 이런저런 자주 말을 할 테니까 그때 방문하셔가지고 그걸 좀 많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그리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면 인터스쿨도 진행할 거고 그리고 현재 계획 중인데 이 5, 6층 공간을 활용을 해서 열람실을 좀 상화시키는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학기 기말에 끝나고 겨울방학 들어갈 때 좀 더 타이트하게 좀 공부를 시킬 거니까 그때 필요하면 별도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필요하시면 받아가시고요. 고1 친구들이 다 오늘 시험 끝났죠. 그분 다. 네, 네. 토요일 특강 수업이에요? 심화 수업이 없었어요. 아,
근데 엘리트 친구들은 그 반대가 토요일 못 오면 일요일 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진짜 그런 생각을 확인해 클리어만 때문에 약간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 아이들 심화 수업을 잡아는 컨셉이라 우리 아이들은 토요일 못 나온 친구들 있으면 일요일 나와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토요일 못 나와서 일요일 날 많이 참석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일요일 날은 언제 하나요? 일요일 날 그 11시 반에 해요. 그럼 우리는 아예 그 수업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토요일 날 수업을 한번 저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어머니. 뭐